얼마 전까지는 태어나서 감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아예 안 걸리고 살았으니까 평생을. 근데 딱 40대 중반에서 후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젠 뭐 환절기 되면 어김없이 꼭 한두 번씩은 오는데 와도 빨리도 안 나. 저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을 싹 불면 어김없이 얼마 전에 추웠을 때도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막히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막 재채기가 나오면서 막 물콧물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한동안은 환절기만 되면 여기가 술 취한 사람처럼 화장이 다 벗겨져가지고 뻘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코를 하도 풀어서 그래요. 나는 만지고 막 이러고. 난 요즘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콧물 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감기에 쉽게 자주 걸려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뭐 탈수가 돼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정말 이럴 때 환절기 때 정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기가 참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사실 감기에 걸리고 나면 온몸이 좀 무기력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기침, 콧물 또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 그 자체가 좀 리듬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왕혜문 원장님, 환절기에 특히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은 감기가 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감기는 날씨가 추워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에스키모인들 보면 영하 40도 거기 진짜 춥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감기가 잘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기가 언제 잘 걸리냐면은 바로 변화되는 기온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하고 집안의 온도차가 또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수많은 에너지가 자꾸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맘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갑자기 또 과한 음주를 했다라든가 운동을 했으면 갑자기 또 감기가 걸리고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다라든가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런 시원한 바람조차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맘때 정말 감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죠, 박사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때 실제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감기는 우리 호흡기 상부, 코, 입, 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병원을 내다니 보면요. 여름이 끝나는 9월, 10월에 급증해서 겨울 내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환절기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60대 이상은 꼭 뭐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건 한 번 맞으면 한 몇 년 갑니까? 아닙니다. 올해 독감 바이러스하고 우리 감기 바이러스 틀린데 독감 바이러스 예측을 합니다. 올해 유행할 게 뭐다. 거기는 바이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네. 매년 맞으셔야 되죠. 매년 맞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예측하는 바이러스 틀리기 때문에 매년 맞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 감기 차근차근 하나씩 제대로 배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감기의 위험성부터 예방법까지 감기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오늘의 엄지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바이러스나 세균도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난다. 그러면 이건 단순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기 부르는 나쁜 습관의 정체는 세균은 우리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 방송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절기 감기. 방심하면 당신의 건강이 무너진다. 평생 감기 걱정 없는 감기 예방법 대공개. 이성선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환절기 감기 대처법에 대해 낱낱이 알아본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호흡기내과 이성순 교수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감기하면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두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의사로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혼나야죠. 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감기는 성인의 경우 1년에 보통 2번에서 4번, 그다음에 소아인 경우는 6번에서 8번 정도 걸리는 게 평균이고요. 평균이요? 예, 평균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예. 지금부터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감기는 뭐 시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병.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견디자 이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감기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뭡니까? 먼저 감기에 왜 걸리는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리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감기도 들어오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센 바이러스나 세균도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감기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그런지 가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이상하게 감기는 다 나았는데 어떨 땐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울렁울렁거리면서 약간 두통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그러면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조양기 씨의 질문 속에 우리가 네. 감기의 증상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예,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감기의 증상은 그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서 미열이 있는 건데요. 감기는 감기 증상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증상이 더 있거나 그 기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뭐 다른 게 더 합병된 게 아닌가 그런 걸 의심을 하고 증상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증상하면 목이 아프고 콧물, 뭐 콜록콜록 기침하는 것도 미열 정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증상들이 더해진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 감기로 오인할 수 있지만 절대 오인해서는 안 될 질병. 자, 여기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감기와 꼭 구별해야 될 질환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먼저 65세 이상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증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감기 증상, 그러니까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픈 데다가 누런 가래가 나오고 고열이 있다면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아니 가래. 가끔가다 가래를 뱉으면 코도 노란 코가 나오는 네.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흰 콧물보다 그런 누런 콧물, 누런 가래가 더 안 좋은 건가요? 노란색 콧물이나 가래를 저희가 화농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화농성이라 그래서 반드시 세균성은 아니지만은 세균성이 더 강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하얀색의 콧물 가래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고요. 거기에다가 열이 38도 이상 고열이 난다. 네. 그러면 이건 단순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 뭘까요? 저게 뭘까? 어이, 예, 폐렴입니다. 이야. 아, 폐렴. 저희 어머니도 감기가 한번 오셨었는데 네.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렴이라고 폐렴.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냥 지체했더라면 상당히 그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감기도 쉽게 보면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네. 왜냐면 흔히들 감기 일주일이면 달아나 약 안 먹어도 이런 또 얘기도 많아서. 그렇죠. 네, 그 폐렴은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기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더 폐렴을 의심해봐야 되는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열과 누런 가래가 나올 수 있고요. 기침을 하는데 거의 가슴이 찢어지듯이 심한 통증의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확실히 다른 게 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속에서 이렇게 네. 끊어지듯이 네. 올라오는 그런. 네. 저는 실제로 한 두세 번 걸려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기침하면 여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나중엔 이 목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이 가래를 뱉는데 진짜 센 노란 가래가 이만한 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열이 좀 다릅니다. 감기하고. 감기는 보통 한 2, 3일이면 열이 떨어지는데 폐렴 같은 경우는 3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열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고열이요. 고열이요. 있는데요. 폐렴은요, 처음에 딱 걸렸을 때부터 폐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기를 놔뒀다가 폐렴으로 가는 예. 건지.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세균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폐렴이 시작되는 거고요. 독감 같은 게 걸리면은 독감에 의해서 폐가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 세균이 쉽게 들어와서 또 폐렴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생겼을 경우에 급속히 진행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기가 심해지면 네. 이게 저는 독감이라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 감기하고 독감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다른 거예요? 감기하고 독감. 예, 전혀 다른 겁니다. 감기는 감기고요. 독감은 독감입니다. 예? 그래서 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게 감기고요. 독감은 원인균이 딱 한 가지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거에서 생기는 게 바로 독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기와 독감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은 독한 감기가 독감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거랑 전혀 다릅니다. 원인균이 서로 다릅니다. 네, 영어로는 이름이 헷갈리질 않는데 우리나라는 감기, 독감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그런데요. 영어로는 감기가 콜드니까 진짜 이제 추운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루엔자니까 플루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독감. 그래서 우리가 신종 플루, 무슨 플루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히 구분되니까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차이점이 뚫릴 수 있네. 감기 증상에 더해서 누런 가래가 나오고 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폐렴을 의심하시고 꼭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기와 구별해야 될 질환 다음은 뭡니까, 교수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픈 증상에다가 다른 증상이 있을 때 네. 오, 구토가 날 수 있습니다. 감기 증상에도 구토까지 한다? 이런 건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보통 구토를 하면 내가 뭘 잘못 먹었거나 다른 데 이상이 있는지 알지 감기 때문에 토한다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병은 뭘까?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A형 A형 간염. 아니요. 네, A형 간염은 그야말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간에 증식을 하면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A형 간염 증상이 특히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 A형 간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늘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구토가 있거나 아니면 복통이 있거나 심하게 식욕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A형 간염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일주가 지나면은 얼굴이 누렇게 되는 황달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한다 그러면은 A형 간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질환가의 구별법을 알아볼까요? 마지막인데요. 네, 감기 증상에 두통과 열꽃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꽃까지? 열꽃은 이 저 얼굴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팔이나 다리 몸통에도 나오나요? 네네. 왜 우리 사극 같은 경우에 영화 보면은 그런 것이 한 번씩 볼 때 있죠. 그렇죠. 열꽃이 폈다고. 예. 그 세자가 그냥 열꽃이 막 피어 있고 진맥 잡는 의사가 이렇게 있고 하는 거 떠오르는데 이게 야. 보통 감기가 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감기 걸렸을 때 머리가 예. 좀 지끈지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심하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네. 아주 진한 열꽃이 생기면 단순 감기가 아니라 다른 거일 가능성도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거 이거 좀 무서워지는데요. 이제 야 슬슬? 점점 더 폐렴 A형 간염에서 이번에는 뭘까? 보죠. 뇌수막이요. 그래서 그 사극에서 세자가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저건 진짜 무서운 건데. 너무 뇌수막이. 강구할 게 아니네요. 특히 저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은 맞습니다. 큰일 나요. 뇌수막염은 바이러스가 뇌 안에 침투해서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뇌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증상이 단순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증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은 가벼운 두통이 아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열꽃도 특히 어린이한테서 그 열날 때 뭐 이렇게 울긋불긋 반점이 돋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돋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 어린이한테 단순히 열이 날 때 올라가는 반점은 분홍색이고요. 이거의 뇌수막염에 의한 열꽃은 아주 진한 빨간색과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물을 마시는 투명한 유리컵을 그 붉게 변한 반점이 있는 부분에 대고 살짝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누르면 압력을 주면은 그 혈관이 눌리니까 옆으로 퍼져나가서 다시 원래 피부 색깔로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뇌수막염에서 생기는 열꽃은 다릅니다. 그거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돼갖고 적혈과
근육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맞았을 때 생기는 멍 드는 거예요. 시퍼렇게. 그 시퍼렇게 진한 멍이 드는 거와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리컵을 눌러도 그게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꽃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는 오늘 알려드린 구별법 잘 알아두셨다가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